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첫째, 시의 이해. 둘째, 시낭송 이론. 그리고 셋째, 장음과 단음. 넷째, 표준 발음법. 다섯째, 시낭송 기법과 요령. 여섯째, 시낭송 실제. 마지막으로 시낭송 선정.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이 강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함께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낭송 10분 강좌 시간입니다. 지금 맞춤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제가 설명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음 법칙, 그 맞춤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음은 머리 두자, 소리 음자니까 이 첫머리에 나오는 소리란 얘기예요. 첫머리에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법칙이 있습니다. 자, 어떤 소리가 그 단어의 첫머리나 음절의 첫소리에서 발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소리로 바꿔서 발음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니은이 두음, 머리글자, 머리글자 두음일 때는 이응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소리가 아니라 표기해놓고 소리도 그에 따라서 해야 되죠. 또 리을이 두음일 때는 니은으로 적고 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은일 때는 이응으로, 리을일 때는 니은으로. 자, 예를 볼까요? 한자로 남녀 할 땐 여자는 니은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야 하는데 이걸 앞에 소리로 두음으로 나왔을 때는 여자 할 때는 이응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뒷소리로 갔을 때는 남녀니까 뒷소리로 가야지요. 니은으로 가야죠. 여튼 이 처음에 첫머리에 썼을 때 니은이 이응으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연세가 지긋하시다 할 때 이럴 때도 연세를 니은으로 쓰면 안 됩니다. 연세해서 이응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응으로 쓰고 또 그렇게 연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또 리을이 두음일 때는 니은으로 적고 읽는다고 했어요. 리을이 두음일 때 로인, 늙을 로자입니다. 로인, 이것을 쓸 때는 노인 이렇게. 경로사상하면 경로 하면 두 번째 있기 때문에 첫머리가 아닐 때 여기는 니을로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글자로 나왔을 때만 이렇게 변경을 시켜줍니다. 로인을 니을을 니은으로 해서 노인으로. 자, 그런데 예외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예외를 또 우리가 참고로 잘 알아둬야 틀리질 않죠. 단어의 첫머리 이해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이건 뭐 방금도 얘기했죠. 남녀, 당뇨 전부 니은으로 되어 있죠. 결류, 은닉 전부 이건 첫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 문자 그대로 살려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예외 두 번째, 접두사가 붙거나 합성어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적는다 그랬어요. 접두사나 합성어가 있어요. 신여성, 여성이라는 앞에 신이라는 접두사가 붙였죠. 이럴 때는 신여성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에 따라서 이응으로 해서 여성 그랬죠. 공연불, 공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죠. 그 연불, 니은이 아니라 이응 연불이 됐어요. 남존여비 합성어죠. 남존하고 여비하고 합성어일 때도 여비, 여가 아니라 두음 법칙에 따라서 적는다. 그 다음에 예외 세 번째,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이 길 때도 이건 두음 법칙에 따라서 적습니다. 근데 숫자도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에 따라서 적어요. 자, 볼까요? 한국여자대학. 여기는 중간에 들었지만은 여자, 이응, 여자 할 때 여자가 이응으로 되어 있죠. 이거 두음 법칙에 따른 거예요. 그냥 여자대학 해도 마찬가지고 한국여자대학 해도 여자는 이렇게 고유명사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대한요소비료회사, 여기서 요소 할 때도 요도 이응이죠. 두음 법칙이죠. 서울여관, 여기도 여자가 이응이에요. 이게 왜?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단어, 여관이라는 단어, 이게 서로 합해가지고 이루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합니다. 신흥
이발관, 신흥이라는 단어와 이발관이라는 단어가 합성하기 때문에 신흥 이발관 두음법칙에서 자 숫자가 나왔죠. 6666 숫자는 전부 두음법칙에서 앞에 나왔건 중간에 나왔건 뒤에 나왔건 저 6자 보세요. 전부 두음법칙에서 적습니다. 이 두음법칙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와 요 규정이 있습니다. 종결형에 그러니까 끝에 문장 끝에 보면은 오로 읽는 경우가 있고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는 그렇게 나더라도 적을 때는 반드시 오로 적어요. 이것은 책이요 하면 안 됩니다. 책이요. 예, 이리로 오시오. 오시요 적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책이 아니요 하면 아니오로 적어야 됩니다. 다만 연결형에는 이요는 그냥 이어로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연결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 두 개, 그러니까 어떤 구가 두 개 이상 혹은 절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그래요.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이랬을 때 이것은 뭐요 하는 구하고 절과 저것은 붓이요 하는 절과 절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이랬을 때는 오로 적는 게 아니라 요로 적습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이런 식으로. 자, 사이시옷 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사이시옷은 이게 잘못하면 빠뜨리기가 쉽거든요. 자, 어떤 때 사이시옷을 써야 되는가 봅시다.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이럴 때 귀밥 하면 안 돼요. 귓밥. 예, 시옷을 붙여줘야 돼요. 나루배 하면 안 됩니다. 나무가지 이러면 나뭇가지 뒤에까지가 된소리로 나잖아요. 이러한 똑같은 예로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대까지, 머리기름, 모깃불, 바닷가, 백길, 색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아랫집, 잿더미, 조갯살, 찻집 전부 시옷이 사이시옷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뒷말의 그 첫 소리가 니은 미음 앞에서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랫니, 턴마당 이 니은 소리로 나요. 시옷이지만은 자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냇물, 빗물, 제삿날, 훗날, 툇마루, 깻무 전부 사이시옷을 써줘야 되고 이걸 읽을 때는 니은 소리가 난다. 읽을 때. 그 다음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두렌일, 렌에도 니은이죠. 일도 니은이죠. 니은이 연거푸. 뒷일, 뒤도 니은이죠. 일도 닐, 그러니까 뒷일, 니은 소리. 자, 똑같은 경우가 계속 있습니다. 뒷잎맛, 베갯잎, 연잎, 깻잎, 댄잎, 가웬일, 사산일, 예산일, 훈일, 나뭇잎 전부 니은으로 연거푸 나는 소리예요. 자, 두음절로 된 다음 한자는 마찬가지로 시옷을 써줘야 됩니다. 곶간 이 한자어입니다. 셋방 원래는 한자로 세죠. 고자고 그 다음에 숫자인데 시옷이 다 붙었어요. 착간, 뒷간, 횟수 이런 경우에 반드시 그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 시옷을 사이시옷을 붙여준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와 희의 용법을 한번 볼까요? 부사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타나는 것은 이로 적고 희로 나거나 이나 희로 나는 것은 희로 적습니다. 자, 이로 분명한 것은 이로 적습니다. 거기 이로만 나는 것 쭉 읽어보겠습니다. 깨끗이, 느긋이, 따뜻이, 반드시,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이건 분명히 이로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로만 나는 것은 정확하게 희로 적어야 돼요.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좋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그런데 이도 나고 희로도 나는 거 있어요. 이럴 때는 희로 적으면 됩니다. 솔직히 이도 되고 솔직히 희로도 소리가 나거든요. 이럴 때는 이로 적지 말고 희로 적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볼까요? 예, 솔직히, 가만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무단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고요히, 도저히. 많죠? 자, 이하고 히를 잘 구별해서 적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